2025년 5월 11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5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진짜 시간 빠르다라고 느끼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계엄 있었죠. 윤석열 구속 있었죠. 탄핵 있었죠. 또 지기현 판사 관련, 조이대 사법 리스크 관련,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재판 관련, 그리고 현재는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 관련 매일매일이 피를 마르게 하고 소름 돋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또 긴장감 끝에는 뭔가 안도하게 하고 버라이어티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은요. 2500포인트대에서 꽉 잡힌 상태에서 종목별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2500포인트가 이탈되면 코스피 2400은 그래도 좀 괜찮은 가격이야. 그 가격대는 들어가도 돼. 이런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2400포인트가 저점이라는 인식은 너무 지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문제는 2500포인트까지 올라온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 위로 지금 까꿍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돌파하는 이제 모멘텀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계속 주식시장 잘 체크할 거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이요. 코스피 종가 2포인트 하락해서 2577포인트입니다. 뭔가 2600포인트를 까꿍하고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일주일 전에 바로 일요일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증권사는 2650포인트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2600포인트 넘기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한 주 동안 어머머머 미쓰리 봐봐. 2600 넘길 것 같지 않니? 근데 못 넘겼습니다. 아슬아슬하죠. 자, 다가온 한 주 동안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밴드 248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입니다. 2574포인트니까요. 일단 애널리스트들조차도 2500포인트가 이탈되면 2400포인트는 저점이야라는 인식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2650포인트는 뭐라 그럴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애널리스트들의 희망사항 2650포인트가 됐으면 딱 좋겠네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같이 어울려서 2650포인트를 코스피 상단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미국의 감세 정책 기대감, 그리고 한국의 추경 예산 집행,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협상 기대감이다. 관세 협상 기대감.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의 품목 관세 발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결렬.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따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일부터 이틀간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11일 날 공개될 건데 145%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고 자,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자. 첫 번째 협상입니다.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협상은 뭐 하는 것이다? 협상안을 집어 던지고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처음 협상에 뭔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워낙 쟤네들이 센 것들이 붙어가지고 기싸움을 되게 시게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국내 증권으로 넘어와서요. 증권사 의견을 보면 자, 대신증권. 자, 대신증권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 자,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자. 외국인들 수급이 개선돼서 증시가 좋아질 거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외국인 집착증에 시달리고 있는 대신증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증권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무슨 소리야 미쓰리가 지금 외국인 수급을 얼마나 체크하는데 라고 하면서 대신증권을 비춰주고 있죠.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저는 4군데 증권사 근무한 경력이 있고 마지막 경력
증권사가 바로 대신증권입니다. 자, 대신증권이 뭐라고 하느냐?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에 근거해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에 근거해서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미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인하했어야 된다고. 금리 인하할 것 같은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또 연준이 빨리빨리 대응 못하고 똥멍청이처럼. 자,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전환도 코스피 반등 탄력에 힘을 실어줄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외국인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대신증권은. 그리고 인도와, 이건 대신증권 의견은 아니에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 충돌이 해묵은 종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라고 하는데, 저는 요거 주식시장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 재미없어요. 주식시장은 약간 종교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 충돌이 증시에 영향을 줄 확률은 그닥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잠재적 리스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이다? 경기 둔화 혹은 침체입니다. 자, 뉴욕 증시로 바로 넘어가 보면 이번 주 한 주 동안 뉴욕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잠시 전에 이야기한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자, 11일 공개 예정인데 만약에 10일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에이, 별거네, 의미 없네, 이렇게 다음 협상을 기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의 상당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번 반등이라 함은 4월 초반에 막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막 사이드카 막 발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입 닥치고 있으면서 약간 조용했었죠? 뭐 그렇게 진정하면서 5월달 들어와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노동절, 뭐 어린이날, 대체휴일 등으로 휴장이 많았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지금 5월달 들어와서 정확히는 4월 말부터 5월달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그거를 뉴욕 증시가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 그러니까 4월 달에 보여줬던 그 어마무시한 변동성 같은 거 말고 뭔가 증시가 안정되고 상승하고 이런 분위기의 주 원인은 바로 중국과 미국의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증시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증시를 잘 견디게 했고 그렇게 증시를 잘 상승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가야 되냐면, 그래? 이미 반영된 거야? 그러면 뭡니까? 기대감으로 이제 더 이상 증시를 올리는 거는 끝났네. 이제 무언가 결과물을 내놓아야겠네. 라는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두뇌예요. 제가 작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를 띄웠고 2024년 1월 2일 애플 매도 보고서 때문에 애플 너 이번 랠리에 네가 대장주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AI 대장주가 누구니? 엔비디아. 그래서 AI 기대감으로 엔비디아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를 상반기까지 쫙 올렸죠. 제가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기대감으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다음 넥스트는요.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보여줄 수 없으면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더 슬픈 건 뭐냐면 무언가를 보여줘도 그래,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대응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4월 달 트럼프의 관세, 미친 듯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증시가 요동을 쳤고 시장은 놀랐고 트럼프는 쫄았고 트럼프 입 닥치고 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주식시장이 최근 4월 말부터 5월 달 들어와서 뭔가 다시 깍꿍하고 상승하고 있는데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다 제끼고 미국과 중국과 무역 관세 전쟁에서 이제 뭔가 협상을 통해서 진정될 거라는 기대감이라는 놈이 미리 증시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제는 주식시장은 다른 거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 협상을 했다 어쨌다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이슈들은 뉴욕 증시가 진짜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은요. 워낙 센 녀석들이 지금 꽝 붙었단 말이에요. 결코 쉽게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유예기간을 뒀잖아요. 그 유예기간 안에 계속 밀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지금은 뉴욕 증시에서 미국과 중국이 첫 협상을 스위스에서 하는데 뭐 11일 날 결과가 나오네 뭐네 하지만 이렇게 기싸움하고 밀당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막 지리멸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리멸렬해지기 전에 이미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이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 몇 월 며칠 뉴욕 증시는 어떻게 됐는데 이슈는 딴 이슈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자, 6월 달부터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번 주 발표되는 다가오는 한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는 부진할 것 같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4월 달 거니까 아직까지는 상승은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언제 상승하니? 한 6월 달부터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 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돼서 그때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네 어쩌네 저쩌네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월 12일 월요일은요. 쿠글러 연준 이사가 연설을 하고요. 5월 13일 화요일 날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부터 반영될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 발표되는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세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5월 14일 수요일 뭐 크리스토퍼 월러, 필립 제퍼슨,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제 금리 결정에 앞서서 이제 주저리 얘기를 할 겁니다. 5월 15일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4월 달 소매 판매, 생산자 물가 지수, 산업 생산, 그리고 5월 달 NAHB 주택 시장 가격 지수입니다. 5월 16일 금요일은요. 4월 달 신규 주택 착공, 4월 달 미국 수입 물가, 그리고 5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 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가끔씩 설명해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언제를 살고 있지입니다. 내가 지금 2025년 5월 한가운데 살고 있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경제 지표들 대부분이 4월 달 거고요. 그리고 5월 달 거도 있습니다. 어떤 지표는요? 3월 달 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5월임에도 불구하고 뭐 3월달 경제 지표가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 안 좋게 나와서 증시가 하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돈이라는 녀석은요. 똑딱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기에 이자를 붙이고 몸집을 불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특히 주식은요. 미래를 먹고 사는 애들인데 3월달 경제 지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용해 먹는 게 뭡니까? 고용지표예요. 우리는 매월 초 발표되는 전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뭐 16만이냐 18만이냐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예상치 15만 명이었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온 17만 명이었으니까 고용 좋다고 막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들어댄 것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한 두어 달 지나가면 예를 들면 이번에
5월 2일 날 발표됐던 미국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 15만 명인데 17만 명 나왔다고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거 두어 달 지나가면 얘네들 계산기 다시 두들겨가지고 아유 그때 4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7만 명 아니야 한 13만 명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경제 지표를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지금 언제를 살고 있느냐, 하물며 5월 말에 살고 있느냐 5월 중순에 살고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서 주택시장 지수와 소비자 신뢰 지수만 5월 달 거고 대부분이 4월 달 겁니다. 그런데 우리 4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4월 첫 번째 주 지랄 연병이었습니다. 코스피 막 사이드카 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4월 두 번째 주 좀 안정되고 막 진정되고 막 그랬어요. 왜? 트럼프가 쫄아가지고 입 닥치고 조용히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4월달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지? 4월달 이슈가 뭐였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 4월달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엉망진창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뭐 소비자 신뢰지수 뭐 언제 이후로 크게 하락했고 대부분 이런 경제 지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 소매 판매, 뭐 생산자 물가지수,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5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번 5월달 어땠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뭐 나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휴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꼈지만 뉴욕 증시는 좀 안정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5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4월달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제 지표는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내놓을 거다라는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그땐 그랬는데 그때 그랬으면 못 나올 확률이 높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미리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애널리스트들보다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은 그 짓을 안 하거든요. 걔네들은 뭐에 집착하냐면 걔네들은 너무 수치에 집착, 숫자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코스피가 지금 2,500포인트에 꽉 잡혀 있는데 오르기를 해요, 내리기를 해요. 밴드가 딱 잡혀 있는데 그건 의미 없다. 단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종목별로 움직이는 거고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즉 주식시장의 질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자꾸 뭐 금융공학이니 뭐 해가지고 자꾸 이 금융을 숫자가 있다 보니까 수학화 시키는데 금융은요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숫자에 집착하시는 버릇은 좀 버리고 흐름을 바운스 하면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주식시장 또 제가 열심히 뉴욕 증시 읽어드릴 거고요. 저는 5월 12일 돈다방 미쓰리 방송 하루 쉬고 5월 13일 화요일 날 월요일 과연 쿠글러 연준 이사가 뭐라고 하는지 잘 정리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트럼프는 또 어떤 생각을 할지 트럼프의 뇌까지 압수수색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멈추고 다시 이제 날씨가 진짜 5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잘 쉬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고 좋은 일 많이 생기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시사타파를 보면서 제가 방송 원고를 준비했는데 그 개총수라고 불리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재명 후보님 정말 신변 엄호해야 되고 온라인 선거 운동하면 안 되나 이런 걱정도 되고 걱정이 태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23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무조건 경호, 안보, 엄호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빨리 23일 지나가라 기도하며 저는 화요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